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보니까 하나도 여광 아니었는데 괜히 왔어. 어쨌든 출입금지가 왜 이렇게 많지? 짜잔! 한강. 공원에서 음주하면 안 되죠. 알겠죠?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돼. 노노. 우와, 너무 좋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디? 서울. 서울의 어디? 한강. 너무 좋아요. 와, 머리가 새 집이야. 까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 이게 까치집이야. 여기 까치집이네요. 머리가 까치집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여기 앉아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어머, 고추장 자리. 고추장 자리. 안녕. 자리야. 누나가 오늘 여기서 좀 뭘 좀 찍으려고 해. 괜찮겠지?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강 보이나? 안 보이는데? 강이 보여야 하겠어요. 일단 오면 짐 너무 많아. 책을 보통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짠! 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책 짠! 3개씩은 갖고 다녀요. 미니멈. 근데 이럴 때 책을 쓰면 좋겠어. 강이 잘 안 보이는데? 강이 보여야 되는데? 자리는 내가 좋단 말이지? 어디 가서 찍지? 강이 보여야 되는데. 강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강이 안 보여. 서서 할까? 강이 보여야 제맛이지. 그쵸? 오케이, 저쪽으로 옮겨가 봅시다. 이건 너무 그늘졌나? 여긴 조금 해가 들어온다. 에이씨. 와, 좀 거시기 하네. 거시기해요. 잘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자, 서서 할까요?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 나는 강이 보이는데. 짠! 잘 보이나요? 조금만 아래로. 오케이. 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마스크를 벗읍시다. 네. 안 불면 되지. 그치? 안 불 거지?
엑스트라네? 이렇게. 너도 안고 싶어? 아니야, 좀 있어봐.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버트 그린 아시나요? 로버트 그린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제 삶의 전환점이 됐던 책, 너무 TMI인가? 어쨌든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하고 로버트 그린이라는 이 사람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 이거를 제일 아끼는 책인데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이렇게 3부작으로 완전 전 세계적으로 완전 거의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나만 그랬나?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뭐 법칙 시리즈로 많이 통하죠. 뭐 마스터리의 법칙, 50번째 법칙,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아마 이번에 완전 따끈따끈한 책으로 나온 거가, 그쵸, 따끈따끈하게 나온 건데, 원래 전쟁의 기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책 판매량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쟁의 기술이라고 아까 대히트를 쳤던 그 책, 2007년에 나왔던 책인데, 그거를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아무튼 에센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책을 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 생존의 법칙 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오면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융합을 하는 이유, 코로나 때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막 이런 고군분투한 이야기의 결실이 사실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막 하는 거, 막 이번에 엊그저께도 광주 비엔날레에서 인공지능 피아노하고 협연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어떤 생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첫 장에서 벌써 대처 총리의 투쟁술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단원의 챕터 1이 이렇게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처 총리가 당시 1970년대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세상에 그냥 막 귀족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민의 자식, 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꼭 굳이 논하자면 평민의 자식인데다가 그냥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냥 약간 진짜 무슨 중년의 아줌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상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줌마 하면 떠오르는 그런 패션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번지르르한 그런 영어, 그런 언어, 그런 어투를 쓰지도 않았어요. 뭐 요새 되게 인기 많은 책 중에 언어의 온도 막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투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주류를 가지 않았고 비주류를 갔던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어요. 항상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식료품상의 딸, 어디였더라? 여기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릿 대처는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의 얻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아웃사이더가 의도적으로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하니까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사이더가 되려고는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사이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고달픈 아웃사이더의 길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읽어볼게요.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잃어버린다.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다시 쉽게 빼앗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저는 절대 페미니스트나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모든 단계마다 적절하게 차이를 부각함으로 대처는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과 반대의 선을 그었다. 그니까요. 여기에서 대처가 이 남성들이 군주하는 그런 영국의 정치판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과 예측했던 것과 반대로 갔다는 것. 그리고 인사이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류를 따랐던 게 아니라, 과반수를 따랐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상식이야,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따랐던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갔다는 거죠. 비록 그게 투쟁의 여지가 있고 싸워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녀의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의 삶이었고, 그 삶은 고달팠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이 한강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많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6개월씩 이렇게 청년들이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일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스펙이 있어야지. 나는 학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나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게 되잖아요. 면접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력이 중요하지가 않고 스펙이 중요하지가 않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딱 틀에 갇혀서 똑같은 것만 바라보고 똑같은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분명 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 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왼쪽으로 돌아가서 목적지에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요. 왜냐면 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한 가운데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을 제껴가지고 막 힘을 온전히 다 그 제끼는 데 써가지고 목적지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길에 막 밀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 우회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길을 가면 조금 덜 힘들게 빠르게, 그리고 주변도 막 보면서 재미있게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조금 돌더라도 아니 말로 조금 돌더라도 밟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것처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 인간 생존의 법칙이라면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가는 길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길을 택할지라도 나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게 어쩌면 이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이제는 커스터마이즈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개개인이 옛날처럼 같은 방송 3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잖아요. 내가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계속 내가 봤던 프로그램,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줘요. 그렇게 내 입맛에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반대로 잘하는 점, 이런 점을, 잘하는 점, 재미있어 하는 점, 이거를 같이 잘 믹스해가지고 키우는 게,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워라밸이 뛰어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